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임응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권합니다. 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금 그 수기당은 비교적 지금 뭐 문에 그립이 있고 해서 네. 장악력이 있어서 깔끔하게 지금 내부에 네. 후보를 정해서 네. 갈 거라 이렇게 그래 생각이 네, 들어요. 뭐. 그리고 저게 대선이 지난 토요일까지만 해도 네네. 하루 전에 저기 경기도 했을 때만 해도 네네. 원사이드에서 그렇습니다. 뭐 일요일 날 서울 뭐 권리당원이나 네. 대의원 네. 현장 투표나 네. 또 3차 슈퍼위크를 해봤자 네. 1, 2차 슈퍼위크에서 뭐 워낙 이재명이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는 볼 것도 없다. 네. 그래서 저 당의 대의원들이나 당원들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거수기죠, 그냥 뭐. 예, 거수기 수준이다. 네. 그리고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저도 그날 표를 공개할 때 텔레비에서 봤는데 제 길을 깜짝 의심했습니다. 네. 28대 62. 네. 엄청나게 차이가 네. 나버리더만요. 네. 반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진짜 깜짝 그리고 놀랐습니다. 투표율이 81.4인가. 네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정당의 경선에서 아무리 동원을 해도 넣을 수 없는 투표율이죠. 투표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차에 배당된 숫자가 1, 2차보다 좀 작아서 그런데 네네. 1, 2차는 이미 7, 8월 달에 다 모집했더만요. 네네. 그렇게 되죠. 근데 3차는 요 근래에 네네. 예, 모집을 네. 했고 실제로 이제 6일부터 10일 사이에 했는데 1, 2차 슈퍼 위크 때도 이재명 사건이 뭐 크게 확산은 안 됐지만 네. 번지던 때라서 네네. 3차에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 했는데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네. 그냥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이재명이 뭐 거의 60%에 가까운 숫자로 본선에 가지 않겠나 본선에 후보가 되지 않겠나. 네네. 결선 투표 없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이재명의 총 투표율 합계를 50% 언저리로 떨어뜨렸어.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논란의 핵심은 지금 이낙연 쪽이 어제 이제 그 22명의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당에 이의제기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의제기 신청한 부분에서 지금 뭐 송영길이나 청와대는 주저앉히고 갈라는데 네. 지금 그게 쉽지 않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 이게 참 뭐 여러 가지로 좀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소장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그간의 경선 결과를 보면은 뭐 당원 투표나 뭐 일반 유권자나 이렇게 쭉 봤을 때 뭐 적으면은 한 뭐 51% 내지 2%, 많으면은 57%, 58% 정도를 이재명 후보가 득표함으로 해서 어쨌든 뭐 이게 뭐 어느 정도의 뭐 문제가 아니라 이거 뭐 완전히 과반은 뭐 넘기는 거는 확실한 상황이니까 이게 막 결선 투표가 당연히 뭐 무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50%를 넘겼나 안 넘겼냐의 문제가라기보다는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정말 반대의 결과가 원래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이 자체로 지금 그 3차 선거인단 투표 자체로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모로의 정당성은 지금 굉장히 훼손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안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그 3차 국민 경선 투표의 결과 그러더만요. 일반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네. 등록을 해가 네. 후보로 네네. 등록하고 네. 그럼 인적 사항이 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개되죠. 그리고 이제 정해진 날에 또 투표를 하는 건데 그렇죠.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투표하려면 자기 신원은 거의 다 까졌다고 봐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확인하려고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역선택이다. 처음엔 그런 말을 퍼뜨리다가 이제 쑥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야당의 그 대선 후보 뽑는 데서 홍준표가 뭐 역선택이 있다라는 네. 부분하고 네. 이거 지금 이재명이한테 3차 슈퍼의 유권자 슈퍼 투위커의 이 결과하고를 보면 그게 역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강하죠.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뭐 예상컨대 이제 뭐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뭐 당원 지지율은 뭐 윤석열 후보가 한 반 50%가 되나 마나 이 정도 되는 거고
홍준표 후보가 한 30% 정도 되나 마나고 했을 때 이제 국민 이제 일반 뭐 이제 이른바 역선택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 비등비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아무리 역선택이 뭐 크게 잡는다 하더라도 그 편차가 뭐 10% 내지 15%가 넘기 어렵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은 지금 기존에 이재명과 그 이낙연 후보가 마찬가지로 이제 당원 지지도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의 당원 지지율 정도로 한 5대3 정도를 본다 그러면 이게 이 정도까지 역전이 되려면 도대체 그 대한민국에 정말 숨어 있는 보수 유권자들이 전부 거기다 등록을 하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뭐 여성택이 없진 않겠다고 할 생각이 들지만 뭐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소장님 오늘 뭐 기존으로 화요일날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지금 중도 내지는 중도 좌파 성향의 시민들의 어떤 불신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불신이고 그게 지금 너무 심하게 나타났다라는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에 대한 투표한 국민 참여 투표를 한 사람들 다수가 좌파 성향이거나 현 여권 성향을 그렇습니다. 가진 사람일 건데 그 속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드러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소장님이 더 훨씬 정치 이제 현실 현실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조직표를 동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1차나 2차에 동원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지. 이미 선거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서로가 다 의욕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뭐 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죠. 뭐 굳이 모든 가는 데서 다 57, 8% 이상을 득표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60% 이상 더 나올 거다 봤고 대세론이 이낙연 쪽은 이미 기울어진 싸움에 이걸 갖고 엎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포기 상태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결과가 겁니다. 아마 뭐 기껏해야 뭐 한 뭐 반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했을 텐데 이거는 이걸 확 너무나 기울어 버렸기 그런데 때문에 그게 나온 것도 굉장히 애매한 게 이재명의 50% 넘는 부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낙연 쪽이 느끼는 거는 좀 더 강하게 지난번에 그 누굽니까 정세균과 그다음에 김두관의 28,000표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주장했어야 되는데 주장을 하기는 했어요. 하시긴 했습니다. 예, 무효표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네네. 그런데 자기들도 어차피 안 될 건데 해서 좀 소극적으로 주장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보니 이제는 만약에 결선 투표를 해서 2명만 놓고 한다면 이낙연이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상하는 게 이제 무리하지 않게 무리한 판단이라 볼 수 없게 된 것이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3차 투표에서 이제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논란이 되는 이유가 이제 무효표 처리에 따라서 이게 50%를 득표했냐 아니냐가 결정돼 버린 상황이 돼 버렸으니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소폭의 하락 정도면은 모를까 이게 너 극단적으로 28대 62라는 정말 34%가 가까이 나는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상 이건 뭐 압승이라고도 말하는 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어서 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아우 진짜 이제부터 승부구나 정말 여기서는 좀 물러나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지 그날 않습니다. 현장 중계를 봤는데 이재명과 이낙연 둘 다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었고 그다음에 당의 선거관리위원장입니까 이상민의 표정도 좋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당이 이게 건 축제가 아니라 뭔 너무 후보를 선출했는데 왜 저 모양인가 하는 정도의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서로 간에 뭐 이 사람 진 사람이 이렇게 같이 손들고 악수해주고 포옹하고 하는 것도 있지 악수는 형식적으로 했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또 그 당심이라는 거는 어차피 될 만한 당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갔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상대가 뭐 도둑이든 강도든 되는 자에게 줄 서는 건데 그게 아니라 민심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팽시켰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비가 왔는데 일요일 날 저녁에 네네. 비가 오는데 당사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몰려가가 결선 투표하라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급기야 다음 날 저당의 성격으로는 국회의원이 뭐 잘 저항을 하지 못하는데 22명이나 나와가지고 그것도 참 의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접수를 시켰어요 결선 투표를.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그 결과가 이 결선 투표를 끌어내면 뒤집을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용기, 그게 이제 용기를 좀 갖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래 보는데 이제 법률적으로 네네. 그 오늘 임 변호사님이 이재명의 그 지금 이 득표율이 정세균과 김두관을 빼면 50.29, 예. 0.29% 네. 차이고 51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50.29. 참 교묘합니다, 진짜. 그 다음에 그걸 빼면 49.32, 예, 네. 32. 예. 그러니까 49%에서 50% 되는데 32. 네. 그러니까 한 1% 정도의 네. 이 격차가 그렇습니다. 49부터 네. 51 사이에 그렇습니다. 걸쳐져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것도 참으로 애매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딱 사람 한장하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웃을 수가 없는, 모두 웃을 수가 없게 예. 만드는 딱 결과가 나왔고, 뭐 물론 이제 뭐 저희처럼 거수기당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제 뭐 웃으면 그만일 건데, 하여튼 민주당과 관계된 사람들은 거수기당과 관계되는 사람들은 누구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참 절묘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은 뭐 당규의 문제다, 뭐 해석의 잘못이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득표율이라는 거는 총 투표한 사람의 숫자가 유효하게 투표되었고 거기에서 이재명이가 얻은 득표율. 네네. 그러니까 분모는 총 투표자. 그렇습니다. 분자는 이재명의 득표율. 네. 그러니까 그게 저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투표자의 숫자에 대한 이재명의 득표율 그것이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걸 한번 이제 따져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모 소장님께서 커뮤니케 잘 정리하신 부분처럼 일단 그 거수기당의 당규를 보면은 이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이제 그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수기당과 이제 당 지도부와 이제 선관위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나중에라도 후보가 사퇴하게 되면 사퇴하기 이전에 그 후보에 대한 투표도 다 무효로 처리되는 것이다. 반면에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제 사퇴하기 이전의 투표는 유효하나 사퇴가 발표된 이후에 그 해당 후보에 대한 투표는 무효다. 지금 이렇게 갈려지고 있고 사실 59조 제1항은 제 생각에는 뭐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문제가 아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해석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딱 그 소장님도 정리하신 것처럼 60조 제1항이 문제가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 경선 투표 과정에서 지금 뭐 1차, 2차 각 지역별로 쭉 이제 지금 공표가 되어 왔는데 그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들을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 후보가 중간에 사퇴하는 과정에 대한 득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그러면 이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미 각 지구마다 그 개표 결과를 공표했으니까 그걸 쭉 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선관위 이제 거수기당의 지도부와 선관위 쪽에서는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니까 결국 사퇴한 후보의 투표는 무효로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1항에서의 부분, 59조 1항에서의 부분은 이게 만약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 네. 쭉 뛰다가 네. 세 번째 뛰는 데서 정세균이하고 김두관이가 사퇴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세 번째 그 뛰는 쪽에서 네. 나온 표들 네. 내지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퇴하고 난 이후에 국민 뭐 슈퍼위크에서 나온 표들 네. 이런 거는 무효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무효. 네. 그렇지만 사퇴하기 전에 이상민 선관위원장의 입으로 발표된 오늘의 정세균의 득표는 몇 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의 김두관의 득표는 몇 표다라고 공표가 된 것은 그거는 유효표고. 예. 그리고는 이 사퇴를 해버리고 난 이후에 슈퍼위크 등을 통해서 나오거나 그렇죠. 또 뭐 사표하고 났으니까 현장 투표 용지에는 이미 사표한 사람은 없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는 거기는 없었고 그렇죠. 아마 슈퍼위크에서 지금 투표를 했는데 그렇죠. 사퇴해버리고 난 뒤에 놓은 표는 네. 그거는 무효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 같은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의 결국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거수기당 지도부와 이제 선관위 주장은 이제 중앙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더니 그냥 이제 후보자가 사퇴하면
그냥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전체가 다 무효다. 어떤 사퇴 시기를 따지지 않고. 그럼 이제 공선법에는 공직선거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로 좀 봤을 때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후보자가 사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표는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표로 처리하는데 이제 그럼 일반 공직선거에서도 이제 그 사전 투표라던가 뭐 무죄자 투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도 중앙선관위에서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 뭐 이정이나 뭐 심상정이나 이제 뭐 그 선거에서 중간에 마지막에 사퇴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이정이를 찍었던 이제 그 사전 투표나 이런 것들 다 무효표를 처리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거수기당의 이제 대선 후보 그 어떤 규정 선출 과정과 달리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결선 투표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 한 표라도 많은 후보가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일단 처리하였던 그 무효표 규정이 당락이라는 그 결정의 결과에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동대표를 뽑는다거나 아니면 뭐 동창회장을 뽑는다고 할 때 원래 기본적인 원칙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적절한 요건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에도 항상 표결할 때 표결자가 있고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기권이 있지 않습니까? 기권도 의결한 걸로 유효한 투표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원래 아무 규정이 없으면 그 기권도 원래는 유효표가 되고 의결에 표결에 참석한 거에 따르기 때문에 그 숫자에 따라서 이제 과반 찬성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다만 이제 이런 공선법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투표를 한 사람이 사전 투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난 대선에서 뭐 문가리를 투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전 투표하신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투표일 당일, 그러니까 당선인을 결정하는 그 개표 날에는 또 이 분이 사망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또 이 공직선거법에서는 그런 개표날 당시에 사망하신 분이 투표한 사전 투표는 또 이게 유효하다 이렇게 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게 다 명확한 100%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법과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냐라고 이제 결국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거듭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지금 거수기당의 그 대선 후보 선출 그 당규에 따르면 이 부분을 보면은 도대체가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좀 생각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어쨌든 뭐 당 지도부나 선관위 의견이 무조건 100% 틀렸다. 내지는 뭐 이낙연 후보 측 주장이 또 100%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없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영역이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은 이렇게 가다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무효화되지 않는 표, 즉 김두관이하고 지금 정세균이는 23,731표를 얻었고 김두관은 4,411표를 얻었거든요. 이 표가 어쨌든 이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득표를 했다고 공표가 됐으면 그렇죠. 투표한 사람 중에 과반수라고 했을 때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 두 사람도 이 레이스에 뛰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두 사람한테 투표를 한 것도 이 두 사람이 중간에 레이스를 중단했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의 투표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투표를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투표자의 과반수를 얻어야 된다라는 말은 투표 참가한 사람은 누구나 다 포함되는 거고 당연히 이 두 사람이 빠진 뒤에는 이 두 사람한테 투표를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투표에 참가한 사람의 과반수라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보세요. 단순 합산한 유효 투표수인데 자 그러면 진 사람 박용진이나 그러면 추미애는 유효 투표에 안 들어갑니까? 이낙연은 유효 투표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표를 적게 얻고 중간에 기부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뒤부터 용지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투표한 사람들도 유효 투표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아니라고 우기는 부분이 이거는 아직 법적인 소송은 안 갔잖아요. 중앙선관위도 안 갔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제 자신들이 처리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이제
뭐 하여튼 그 선거 경선 과정에 나중에 사퇴하더라도 그 후보에 대해서 투표한 이제 표가 모두 무효라는 이제 유권 해석을 거수기당에 내려줬다는 것인데, 하여튼 뭐 그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를 요런 이제 좀 극단적인 사례이겠지만 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번 거수기당 같은 이제 그 규정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후보를 이제 경선을 하는데, 당선 경선하는데, 이제 만약에 어떤 새 후보가 35%, 33%, 32%를 득표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선 과정의 마지막에 32%를 득표한 후보가 사퇴해 버린다면, 지금 더불이 거수기당 규정, 그 거수기당 지도부와 선관위 규정에 따르면 32%를 득표한 표가 모두 무효화가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유효 투표는 35%, 33%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남게 되면 결과적으로 35%가 전체 68%의 반이 넘어가니까 그럼 과반을 득표하게 되는 것이고, 결선 투표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그럼 이제 처음에 또 다시 돌아와서 그럼 결선 투표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냐. 결국 결선 투표제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공직선거에는 없지만, 결선 투표라는 걸 주는 것이 어쨌든 뭐 그게 투표자든 무엇이든 어쨌든 그 전체 어떤 유권자들,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우리는 당선, 어떤 승자로 인정하겠다는 제도인데, 어쨌든 지금 뭐 49.7% 뭐라고 하던 간에 결국 이번 선거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 투표에 그게 무슨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했다거나 그런 분들이 아닌, 최소한 투표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그 투표 절차에 따라서 했고 그다음 투표 숫자로 집계되어서 발표가 됐고.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들의 총합이 있는데, 결국 결선 투표제라는 그 사람들의 최소한 반은 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게 원래 취지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했다고 보이고, 결선 투표의 취지에 따르면 결선 투표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면 그 논란을 갖다가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완벽한 설명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이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이재명이 결선 투표를 하자.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고 받자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당에는 그런 이 논란의 의혹을 갖다가 불식시키기 위해 결선 투표를 그럼 실시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청와대 당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나서 가지고 지금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참 자기 죽을 짓을 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이번에 제외 투표도요, 이재명이 31% 득표했고 이낙연이가 55% 득표했어요. 네. 제외.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낙연이가 이재명보다 24%를 더 받았어요. 네. 이거는 이미 민심이 이재명의 실체를 알고 변화하는 건데, 그걸 깔아뭉개고 가게 되면 민주당이라는 저 당의 본거지가 호남이에요. 근데 호남의 당원이나 권리당원이나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판에 뭐 선수들이라가 이재명에게 줄을 서는지 모르지만, 호남의 밑바닥 정서는 그래도 이낙연이 호남을 대신해서 본선에 나가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의혹이 벌어졌고, 거기에 관련되는 이낙연의 성격이 호남 대표 후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남 대표 후보를 호남 본거지 정당이 그냥 누가 보더라도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걸 갖다가 힘으로 들어가 하고 이재명을 깔아뭉갰다 하면, 지금 호남 바닥에서의 이 일에 대한 이 거대한 분노가 축적되지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걸 갖다가 이낙연 입장에서는 이재명 손을 들어주고 하나가 되자라고 말 못하지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지지하는 사람들을 완전 깔아 뭉개는. 지가 지지하는 사람이나 지 때문에 지금 같이 싸우고 있는 사람, 네. 그 의원들한테 깔아 뭉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승부를 거의 이제 역전이 비로소 그냥 역전이 아니라 민심이 완전히 변해서 결선 투표하면 끝낼 수 있는데, 네. 그걸 갖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깔아 뭉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낙연은 집에 갈 때 이제 그 적대자들이 아니라 지지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누른다고 될 부분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핵 융합물이랑 마음에서 그러니까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 지금 전혀 지금 못 끌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제 차라리 분열을 하게 되면 뭐 잘 선생님 뭐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원자력 에너지라는 게 분열과 이제 융합이 있는데 그 지금 융합이 원래 그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차라리 뭐 지금 상황에서 결선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갈라져 버리든지 이러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거를 억지로 막 눌러가지고 융합을 시켜버리려고 그러면 더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정말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좀 보여지고 그러니까 문제 저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결국 거수기당의 수준이 정말 여기서 참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9월 물론 좀 이렇게까지 이제 거듭 말씀드린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제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반전이 나올지는 이제 몰라서 그랬겠지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벌써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때도 그냥 깔아 뭉개버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정당이라던가 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다 그러면 아니 그 당시 오히려 오히려 이낙연 후보 측을 확 눌려버릴 수 있을 그 당시에 뭐 이낙연 후보나 뭐 이런 측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거수기당 선관위는 이렇게 투표를 하겠으니 여기에 동의하라 마라. 참 이런 식으로 그때 압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뭐 어물쩍 뭐 그냥 우리 선관위 이렇게 할 거야 말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낙연 후보 측으로부터 어떤 동의라던가 굴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말 결과가 딱 이렇게 문제 있게 좀 터지고 나니까 이거는 진짜 누구도 어떻게 명백하게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말로만 민주정당을 내포하는 거수당의 그 실체도 여기서 딱 정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말고 또 하나 지적이 돼야 될 게 10월 첫 주차에 11차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 토론회. 네네. 그래서 새 공중파를 동원해서 다 중계하는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 토론회가 그 예정된 토론회가 무산이 돼 버렸어요. 네.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토론회를 하게 됐을 때 이재명이 받을 데미지를 갖다가 해서 고려해서 8일 10월 8일 토론회를 취소시켰어요. 네. 방송 3사 토론회입니다. 네. 자, 그것도 웃기고 결선 투표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좀 찾아봤어요, 방금. 네.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네. 이제 결선 투표를 하실 일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저녁으로부터 2, 3일 내에 네네. 대의원, 권리당원, 국민, 일반당원 이번에 투표할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온라인에 ARS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의 투표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는 뻔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이 이겼을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승리를 갖다가 도둑질 해갔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보면 이재명이 얻은 표가 총 140만 표 중에 71만 표 얻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요. 네네. 그런데 이재명이가 71만 표를 얻었는데 지금 보면 이 국민 경선단만 다 합치면요. 1차로 64만, 2차로 50, 3차로 30이에요. 네. 그러면 144만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투표한 사람은 한 141만 명 정도 했는데 141만 몇천 명에서 이재명이 한 171만 표 정도 얻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44만 명의 당에서 통제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다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재명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일반 당원이나 국민 투표가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굉장히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어쨌든 대장동 사태가 이제 완전 본격화되면서 이제 그 호남에서 이제 그래도 이재명을 이제 지지했던 유일한 동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해야 이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명분이 있었는데 대장동으로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고 나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차 이제 선거인단 투표에 그 표심은 이재명으로도 지금 정권 유지가 힘들다. 라고 이제 하는 그런 어떤 불신임이 지금 그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일반 유권자라던가 일반 당원들의 어떤 표심은 더 급격히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좀 봤을 때 결선 투표의 결과는 뭐 안심할 수 없는데 근데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결과적으로는 결선 투표를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오늘 뭐 조선일보 사설에도 보니까 특검을 받았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특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결선 투표를 받아들여야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이 갈등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이대로 지금 그냥 과반 투표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결선 투표 없이 후보를 잡아서는 이거는 정말 이재명으로서는 최악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좀 저도 생각이 듭니다. 참 좀 어리석다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요. 자기 진영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걸 저질렀고 송영길이나 청와대가 곧바로 이재명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한 게 이 논란을 불식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문가리가 이재명을 밀고 있다. 내가 첫 투표 나오는 거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보수 쪽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리고 실제로 이낙연 후보도 지금 불만을 굉장히 토로했다고 하거든요. 문이 자기를 전혀 돕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전화를 해가지고 이 제기를 너무 하지 말고 좀 입 다물고 있어라. 승복을 해라. 이런 전화까지도 며칠 전에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시끄러워지게 생겼다. 네. 그러니까 쉽게 봉합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뭐 법원의 어떤 심판을 통해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 당규 규정의 해석이라든가 등등을 차라리 법원의 판단을 받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뭐 그 이낙연 씨가 뭐 이게 지금 뭐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지금 당장 후보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결선 투표라는 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며 뭐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넘어가야 뭐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정말 대통령의 이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도 되지 않고 법원으로도 이 일이 가지 않게 되면 이게 정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진다. 근데 지금 이 들끓는 이제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어떤 이 민심을 좀 다루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점점 이 문제가 계속 골마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 지금 결선 투표 논란이 벌어진 더불어 거수기당의 내부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